안녕하세요. 1936년 시작된 스페인 내전은 전제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와 그 변화에 따른 각 계층별 사회적 욕구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전쟁입니다. 파시즘, 아너키즘, 공산주의, 민주주의 등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울러 당대 주류를 이루던 이념들의 격전장으로 그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두 개의 스페인으로 나뉘어 처참한 전쟁을 치른 사건으로 우리가 참조해야 할 점이 많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낸 이후 스페인은 강력한 왕정과 함께 특권화된 교회의 권력이 오랜 세월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고 토지의 대부분을 교회가 차지하는 등 빈부의 격차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봉건 군국주의 체제에 대한 반발은 결국 왕정 종식의 요구로 이어졌고 1873년 드디어 스페인 제1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스페인 제1공화국은 분리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제를 표방했으나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각 지역의 분리 독립운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고 그 사이 힘을 키운 군부가 의회를 해산하는 등 혼란을 겪다가 1874년 다시 왕정복구가 이루어지고 1876년 입헌군주제를 표방합니다. 그러나 왕정복구 이후에도 스페인 내정은 혼란이 계속되어 교회에 대해 극좌파의 공격이 극심했고 심각한 빈부격차의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한 노동자 계급의 총파업 투쟁이 일어나 진압 과정에서 수백 명이 학살되는 등 전국적으로 혼란 상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1923년 프리모 드 리베라 장군이 극심한 사회 혼란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는 지주, 교회, 부르주아 등의 기득권층의 지지를 받고 군부 독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군부 독재도 1929년 세계를 강타한 대공황으로 정권의 유지가 어려워 1930년 스스로 사임하며 종식됩니다. 1930년 권력을 누렸던 왕당파와 군부는 반목하고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등 전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국왕이었던 알폰소 13세는 총선을 약속했고 1931년 치러진 총선에서 공화파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제2공화국이 시작됩니다. 공화파 안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와 온건한 가톨릭 교도 집단 등 다양한 세력들이 있었고 이들의 공동 목표는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온 건 가톨릭 교도였던 알칼라 사모라가 취임하고 사회주의자들이 정부에 참여하는 등 의욕을 갖고 시작된 제2공화국은 개혁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토지개혁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주층과 가톨릭 교회의 저항으로 토지개혁은 지지부진해지고 우파 정권이 집권했으나 노동운동 탄압으로 급격히 지지율이 하락하여 1936년 2월 총선에서 사회주의 노동자당, 좌파 공화파, 스페인 공산당 등으로 이루어진 인민전선이 승리하며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인민전선은 토지개혁을 포함한 개혁 정책들을 시행했고 이에 대해 지주, 자본가, 가톨릭 교회 등의 불만이 커지면서 1936년 7월 마침내 스페인령 모로코에 있던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군부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창궐할 때입니다. 인민전선의 정부군은 내전을 기득권 세력의 폭정에 대항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보았고 프랑코 반군은 좌익 세력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고 안정된 사회 및 기독교 문명의 수호를 외쳤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의 각국은 스페인 내전이 확정되는 것을 우려해 군사 개입을 금지하는 불간섭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 소련은 비공식적으로 정부군을 지원했고 반군은 파시즘으로 대표되는 독일과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로부터 군수장비와 병력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당시 유럽에서 퍼져나가던 공산주의를 위협적으로 보고 가장 적대시하던 국가들입니다. 인민전선의 정부군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스페인의 민주공화국을 지원하기 위해 의용병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사회개혁을 위한 진보적 이념으로 받아들여져 노동자 계급 및 젊은 지식층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였고 사회주의 운동에 관심이 있는 세계의 아너키즘, 공산주의, 극좌파, 자유주의를 아우르는 다양한 이념을 가진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국제여단으로 불렸으며 스페인 내전 기간 동안 정부군을 도와 헌신적으로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 중에는 윈스턴 처칠의 조카 에스먼드 로밀리 같은 자유주의자도 있었고 해밍웨이와 조지 오웰 같은 지식인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당시에는 전 세계 지식인들에게 진일보된 사상으로 통했고 자유민주주의와 큰 차이가 없이 인식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훗날 공산국가들의 흥망을 보면 결국 모든 사상의 목표는 하나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변질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나라는 완전히 둘로 나뉘어 이웃 간에도 생존을 위해 서로를 죽여야 하는 전쟁이 계속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전세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은 반란군의 우세로 진행되었습니다. 목적이 뚜렷한 반군은 초기의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고 사기도 높았으나 여러 종파가 모인 정부군은 소모적인 논쟁이 많았고 각자의 이익에 따라 움직여 획일화된 통솔이 어려웠습니다. 전쟁은 1939년까지 3년간 이어져 3월 28일 마드리드가 함락되고 4월 1일 프랑코 장군이 정부군의 항복과 승리를 선언하며 종료됩니다. 내란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는 50여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그 후 프랑코 정권은 1975년까지 36년간 1인 독재 정권을 유지했습니다.